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 나오는 펜션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재미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펜션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로도 비포장길이었고 핸드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곳이라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자연의 고요함에 흠뻑 빠져 오랫동안 기다려온 방학을 만끽하고자 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저녁,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갑자기 산 쪽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우 우우. 처음에는 장난삼아 그 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 같다고 농담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분이 찝찝해져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펜션 주위를 맴돌며 마치 우리를 둘러싼 것처럼 느껴졌다. 기분이 나빠진 우리는 서둘러 실내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을 모두 켰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분명 모두 꺼두었던 TV가 혼자 켜져 있었다. 채널은 흑백 화면 한가운데 깜빡이는 것뿐이었고 소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불안한 느낌을 줬다. 친구 중 하나가 리모컨을 찾았지만 리모컨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전원을 직접 빼기로 했고 그제야 화면이 꺼졌다. 기묘한 일이긴 했지만 그저 전자기기의 오작동일 수도 있겠다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모두 지친 탓에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각, 나와 한 방을 쓰던 친구가 밖에서 뭔가 신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며 나를 깨웠다. 우리는 듣고 있으면 안 될 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언가에 이끌려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분명 우리밖에 없을 터.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고 공포스러웠다. 우리는 호기심과 공포 사이에서 끝내 그림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림자는 우리가 다가가자 쏜살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오래되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초점을 알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사진 구석에는 한 아이가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웃고 있었다.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던 우리는 그 웃는 아이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났지만 마음속 깊이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밖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우우, 여기서 나가. 공포에 질린 우리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고 나서야 우리는 펜션을 빠져나와 그 곳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인터넷에선 여전히 그 펜션에 얽힌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을 남겼지만 어떤 이는 그저 만들어낸 괴담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그곳엔 정말로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후로 우리는 한동안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날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그 이상한 사진 속 아이의 얼굴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내게 있어 여름밤의 그 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 살면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는 한창 학기 중이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았다. 내 기숙사 방은 3층 구석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고 방에는 나와 룸메이트 한 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막 돌아온 나는 룸메이트가 이미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은 유난히 싸늘했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룸메이트의 침대 쪽을 보니 그는 예상대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내 침대에 누웠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룸메이트가 잠결에 소리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안녕, 듣고 있어. 순간 몸이 굳어졌다. 당황한 나는 뒤돌아서 룸메이트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 나는 얼른 불을 켰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쭉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커져만 갔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같은 소리가 들려오곤 했고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희진아, 희진아.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결국 다시 불을 켰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룸메이트는 어젯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그도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나의 뒤에서 들리던 속삭임이 룸메이트가 아닐 뿐더러 방 안에 우리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나는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이 그 건물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기숙사 건물은 한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그날 밤 묵었던 방은 특히나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밤마다 들린다는 속삭임과 차가운 기운은 단지 전설로만 생각했었는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후로도 종종 그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결국 그 학기 끝에 나는 기숙사를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날 밤의 경험이 뇌리에 생생히 남아 나를 괴롭히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현수는 공포 영화 마니아였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공포 영화를 섭렵하며 스릴을 즐겼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공포 썰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귀신을 마주친 흔적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고전적인 온라인 공포 썰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밤 2명의 학생이 학교에 남게 되었다. 시험이 한창이었던 그 시기 별로 친하지 않은 두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계획이 어긋나 막차를 놓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그들은 학교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정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지나가자 학교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인기척 하나 없는 복도를 지키고 있던 오래된 시계는 시침과 분침을 끊임없이 가리키며 희미한 똑딱거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던 두 학생 앞에 놓인 책상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진인가 싶어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동은 더욱 강해졌다. 두 사람은 낡은 도서관 건물이 시름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우는 소리까지 듣게 되자 두려움에 휩싸였다. 현수는 썰을 읽으며 무심코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 그 속삭임은 너무나도 또렷했고 두 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폐허가 된 과학실을 지나쳐 간 그들 앞에는 높은 천장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뿐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방금 지나온 길에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노란 조명이 하나 둘 꺼질 때마다 그들은 숨이 막혀왔다. 불현듯 복도 어딘가에서 간헐적으로 울리는 발소리는 더욱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점차 그 발걸음 소리는 가까워졌고 떨림이 다시 그들의 발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숨소리 같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그들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시점에서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이야기는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었고 현실 감각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윽고 두 학생은 손을 맞잡고 건물 밖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앞서가던 학생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옆에서 땀에 젖은 손을 잡고 있던 친구가 사라진 것이다. 홀로 남겨진 학생은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학교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후 바로 앞에 놓인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치 누군가 그를 초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교실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가 사라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뜰처럼 희미해진 교실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그가 한 발짝 더 내딛는 순간 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문이 그를 감싸며 문턱을 넘어가게 만들었다. 교실에 들어선 그는 그곳이 더 이상 학교의 어딘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낯선 공간 속에서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웅얼거리는 소리와 울리는 숨소리가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치솟았지만 그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지 오래였다. 그 방이 어떤 존재의 감시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점점 변형되어가는 공간 속에서 그의 마지막 기억은 희미한 불빛과 그를 비웃는 듯한 형태 없는 그림자였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실종 상태로 남았고 학교에서는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현수는 이 공포서를 읽은 후 몇 주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익숙한 방 안에 홀로 누워있는 것조차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가끔 밤중에 자신의 귀에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곤 했다.